안녕하세요. 당신의 조금 더 효과적인 국어 준비 효준쌤입니다. 우리 자이스토리 문법 실전편의 제일 첫 번째 시간, 그러니까 뭐 1강인 거죠. 시작하게 될 거예요. 자,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이러면 이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게 살짝 생겨요. 그죠? 1강이니까 1강답게 앞에 조금 안내 들어간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지금 홈페이지 내에 강의 목차들을 확인하면 1강부터 진행되는 순서대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문제를 풀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의문의 이해 그리고 의문의 변동 첫 번째, 그래서 A01번부터 B06번까지 해결을 할 거예요. 의문의 이해와 관련된 모든 문항 해결할 거고, 의문의 변동 중에 일부분, 그러니까 B1번부터 B6번까지만 해결하게 될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목차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진행할 거다라고 하는 걸 다 올려두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문제를 좀 풀고 들어오는 게 좋겠죠. 요거 당연합니다. 그죠? 자, 문학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화법과 작문도 그런 것처럼 역시 언어도요, 본인이 먼저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내가 잘 해결했는지 혹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잘 안 됐으면 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풀이를 들어주는 게 좋고, 본인이 적절하게 잘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요거 요렇게 가는 게 더 빠르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론이 이거구나, 이 문제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또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교재를 왜 제일 첫 번째 페이지부터 진행하지 않고 15페이지부터 진행하느냐? 우리 교재의 이름 자체가 문법 실전이에요. 그죠? 문법 실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전이다라고 하는 거에 좀 맞춰서 이 앞 페이지에 있는 이론 설명을 하나하나 천천히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진행하다 보면은, 그렇죠, 이름이 문법 실전인데, 그러니까 문법의 기본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 강좌를 찾아오면 안 돼요.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예를 들어 지금 바로 그냥 1번 문제 띄워볼게요. 자, 이렇게 문제가 보일 때 여기서 최소 대립상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필요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법적인 이론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든 이 강의 하나로 끝내보겠다라고 할 때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이론 설명을 충분히 소화한 뒤에 그 다음에 문제도 잘 풀어보고 그리고 강의로 들어와야 하는데, 문제에 손을 못 대겠어. 근데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15페이지 교재를 보면 위에 개념 1번 있고 밑에 개념 2번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단 2개밖에 없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예를 들어 이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문제를 다 해결을 못 하겠어. 혹은 반밖에 해결을 못했어. 그런데 어떻게든 강의 안에서 선생님이 이론을 녹여준다고 했으니까 녹아 들어가 있는 이론도 흡수하고 문제풀이도 좀 익혀볼래 라고 하려면 복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복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이 강좌 말고 문법적인 이론을 다뤄주는 강좌를 먼저 수강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교재의 이름도 그렇고요. 이 강좌는 문법 실전편입니다. 그죠? 실전 연습이 필요할 때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싹 다 해결을 한번 해보는 그 과정을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바로 그냥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보기부터 봐야 되는데,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네요. 그죠? 자, 요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요렇게 설명드릴게요. 이 최소 대립상이 그렇게 중요하거나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의문 파트에서 이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아예 설명하지 않는 선생님도 많이 계셨고, 그 다음에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문법 이론서에 빠져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9학년도 수능에 최소 대립상이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급부상하고 있는 거죠, 얘가.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문제가 2019학년도 수능 11번 문제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일단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교훈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한대요. 보통 보기가 이러죠.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해줬어요.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 이러면 이해가 돼야 돼요.
그죠? 모든 이 문법 문제는 다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가령 얘까지 들어준다고 했어요. 최소 대립상 살과 쌀은 시옷과 쌍시옷으로 인해 뜻이 달라진대요. 이때 시옷과 쌍시옷은 의문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최소 대립상을 이용해 의문들을 추출하면 의문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라고 하는 부분에서 최소 대립상들을 찾아가지고 의문들을 추출하고 그 의문들을 비해서 확인해 봅시다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론들을 쭉 정리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요 이제부터 확인해 봅시다까지가 이 문제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예요. 넌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그대로 준비한 거예요. 자, 교재에 있는 그대로. 보시면 국어의 단모음 체계 그리고 학생의 탐구 내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A 부분을 빼놨어요, 선생님이. A 부분을 빼놓은 이유는 적으면서 설명드리려고. 그죠? 적으면서. 자, 그러면 단모음 체계 표를 보고 추출된 의문들 중에 기억을 확인할 수 있군이라고 했으니까 이 단어를 볼 건데 A 부분에 쉬리, 마루, 구실, 모래, 소리, 구슬, 머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걸 우리는 어떻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단어인 쉬리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러니까 위에 보기 박스에서 살과 쌀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뭐였어? 시옷과 쌍시옷 한 개의 음운만 달라서 두 개의 음절이 구분이 되는 거였어. 그죠? 뭐가 구분이 되는 거였어? 뜻이 달라. 그런데 소리도 달라. 요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 살과 쌀이니까 뜻이 다르고 소리가 다르니까. 그죠? 그러면 쉬리하고 한 개의 의문만 다른데 뜻이 다르고 소리가 다른 걸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 안에서. 그럼 쉬리하고 똑같이 딱 한 개만 다른 걸 찾으니까 요렇게 되지. 그죠? 쉬리하고 소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쉬리, 소리 그랬으면 여기는 위고 여기는 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위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그죠? 소리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죠? 이렇게. 아, 요것만 달라. 요거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마루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마루하고 한 개의 음운만 달라서 뜻 다르고 소리 다른 거 뭐 있어요? 그러면 머루지. 나와 있는 단어 자체가. 그치?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쌍을 딱 집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게 뭐야? 아와 어야. 그러면 아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이렇게 찾으면 돼. 너무 쉬운 개념이라고,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뭐야? 구실이야. 그러면 그 다음 단어는 구실인데 그 옆에 구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인다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야? 이와 의야. 그러면 이 여기 있고 의 여기 있어.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남았어. 모래. 없지. 모래와 한 개의 음운만 달라서 뜻이 다르고 소리가 다른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제시되어 있는 A의 네모 박스 안에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제외해야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동그라미가 쳐졌다고. 그러면 너무 쉬운 거야, 이제. 두 개의 전설모음이래. 전설모음 두 개.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중모음이래. 두 개의 중모음. 이렇게 두 개. 그지? 그 다음에 세 개의 평순모음이라고 했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평순모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지. 이제는 쉬워진 거지. 이렇게 하면 쉬워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세 개의 고모음이라고 했어? 하나, 둘, 세 개 고모음. 네 개의 후설모음이래. 하나, 둘, 셋, 네 개. 그냥 찾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 여기에 개수 세봐.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 대립상의 개념을 알았어? 그럼 이 단어들을 최소 대립상끼리 쌍을 지어서 짝지어 놓을 수 있겠어? 이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많은 학생들이 당시에 틀렸다는 거야. 왜 틀렸는지를 말씀드릴게. 일단 첫 번째,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없어. 아예 없어. 그러니까 보기를 보고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또 한 가지 말도 안 되게 뭐였냐면 아까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게 이렇게 쳤었던 건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요랬을 거야. 그랬을 때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 말씀드려 볼게. 두 개의 전설모음이라고 했어. 전설모음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찾아.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 또 한 가지. 또 이 문제를 틀렸던 이유. 쉬리하고 소리야. 그랬을 때 아까 얘하고 얘만 달라서 두 개가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거였는데 바보처럼 이걸 센 거야. 다 센 거지 모음을. 그냥 이 모음표니까. 그래서 얘를 막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럼 틀리는 거지. 너무 쉬운 개념, 그죠? 이거는 해결할 수 있었어야 돼. 그런데 이게 2019학년도 수능 11번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정답은 뭐 아까 우리 잘 찾았어 3번. 그러면 만약에 내가 수능 볼 때 또 최소 대립상과 관련된 개념이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사실 지금 A01번 문제의 정답이 3번이라는 건 교재에도 있다고. 해설지에도 다 써 있다고. 그런데 이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뭐야? 선생님의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기 위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보는 시험지에 또다시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다. 그럼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거야. 이렇게 표까지 주고 친절하고 아주 쉽게 나오는 문제는 이제 안 나올 거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거야. 자,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음운 한 개만 달라서 뜻이 다르고 소리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긴 동그라미, 여긴 미음이잖아. 그죠? 이게 이응이고 미음이고, 그지? 요거 한 개만 달라서 두 개가 소리가 다르고 뜻이 달라. 아, 최소 대립상.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여기는 오, 여기는 우. 아, 한 개의 음만 달라서 뜻이 달라, 소리가 달라. 그러니까 최소 대립상. 그런데 두유와 우유라고 해보면, 자, 숫자를 세볼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는 4개.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도 4개. 아니지. 이렇게 세면 안 되지. 이렇게 세면 안 되고, 앞에 있는 이응은 원래 빈자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음가가 없는 거야. 그런데 빈자리로 놔둬서 그냥 이렇게 쓰면 너무 안 이쁘잖아. 그러니까 그냥 위에다 이응 적어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여기는 디귿이고 여기는 이응이니까 한 개만 달라서 최소 대립상이 아니라 하나, 둘, 3개의 음은 하나, 둘, 2개의 음운이기 때문에 음운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대립상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얘는 최소 대립상이 아니야. 최소 대립상의 관계가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지?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게. 이제 또 한 가지. 어떤 개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 본 적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 이런 글자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하고는 한 개의 음운만 달라서 최소 대립상이야 라고 할 수 없어. 왜? 형태소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이게 형태소가 뭐야?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뜻이 없어, 이건 실제로 쓰이는 말이 아니야. 그리고 얘는 최소 대립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 마지막. 옆에다가 이렇게 점을 2개 찍으면 장음 표시해 주는 거야. 이건 길게 발음해야 되고, 이건 짧게 발음해야 되고. 그지? 요게 이제 장음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길게 발음하는 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이야. 그지? 요거는 사람 눈이고 신체 부위고, 그지? 그러면 얘하고 뜻이 달라. 소리가 달라. 다른 거야. 눈. 하지만 최소 대립상이 아니야.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 자, 음운이라고 하는 것의 범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일단 음운이라고 하는 건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분류를 해. 다시 분절 음운을 자음과 모음과 반모음으로 분류를 하고, 비분절 음운을 다시 나눠서 장단과 억양으로 구분을 해. 장단이라고 하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눈과 눈 이런 거, 이제 장음 표시 들어가는 거. 억양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억양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무슨 뜻이야? 모르지. 왜 모르냐면 요 뜻과 요 뜻이 다르지. 밥 먹어. 뜻이 달라. 뜻이 다르면 소리가 달라. 방금 소리가 다르잖아. 그러면 얘가 음운이야. 하지만 분절 음운에서만 최소 대립상을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장단의 차이라든지 억양의 차이로 뜻이 다르고 소리가 다른 건 최소 대립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모든 최소 대립상의 문제들까지도 해결이 가능하신 거지. 우리가 1번 문제의 정답을 3번으로 찾아내는 걸 넘어서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린 거야. 이제 2번 문제로 가볼 거야. 얘는 너무 쉬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돼. 그죠? 자,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한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음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 다 해줬으니까. 현대국어의 음절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이라고만 나오지 않고 옆에 예까지 나왔기 때문에 요거 음가가 없어서 얘가 중성이구나. 그렇잖아.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걸로 해볼게. 요거 보시면 여기 있는 기역이 초성, 첫 소리. 여기 있는 아가 중성, 가운데 소리. 여기 있는 기역이 종성, 끝 소리.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얘는 모음은 원래 모두 다 중성이야. 중성으로 이루어진 거, 초성, 중성으로 이루어진 거,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거, 초성, 중성, 종성이 다 있는 거. 요거라고, 그지? 자, 초성에는 최대 2개의 자음이 온다라고 되어 있어. 얘를 보고, 우와, 얘는 2개의 자음이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그랬다면 여기에 초성 플러스 중성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뭔가의 표시가 있었을 거야. 게다가 쌍기역이라든지 쌍디귿이라든지 쌍비읍이라든지 쌍시옷이라든지 쌍지읒이라든지 요 된소리 계열의 요 5개 의문은 단독으로 한 개의 의문이지. 얘를 쌍기역을 우리가 기역 플러스 기역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안 한다고, 그지? 이건 하나의 의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우고 말씀드릴게. 그렇기 때문에 초성에는 최대 2개의 자음이 온다가 적절하지 않지. 1개만 오지.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정답은 1번인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뭐겠어? 자, 중성에 올 수 있는 의문은 모음이고 3번, 4번, 5번은 모두 적절해.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 위에서 그대로 보이니까. 다만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이거야. 어두자음군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의 머리두자야. 머리 부분에 자음이 무리군자야. 무리를 지어서 왔다고. 때로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두자음군을 나누면 어떻게 나누냐면 연서자와 병서자로 나눠.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미 느낌이 오겠지. 그치? 현대문법이야? 중세국어야. 선생님 아직 중세국어까지는 가지 않았는데요. 그렇지. 시험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가 현대문법이고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뒤로 갈수록 중세국어가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어. 섞어서 나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어.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중세국어. 연서자와 병서자가 있는데 연서자는 이렇게 쓰는 거야. 병서자는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하면 맞아 라는 생각이 나와야지. 이 화살표가 뭘 의미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연서자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 대표적으로 순경은 비읍, 그지? 비읍 밑에 이응 하나 붙여서 적어주는 거. 말 그대로 순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입술 순자에 가벼울 경자야. 아랫입술을 앞으로 툭 내던지듯 발음해라. 그래서 조금 억지스럽겠지만 요렇게 아래아까지 집어넣어서 발음하자면 바가 아니라 v의 느낌이에요. v의 느낌이었을 거야. 아래 입술을 가볍게 앞으로 툭 내던지듯. 요게 이제 연서자. 그리고 병서자라고 하는 건 각자 병서가 있고 합용 병서가 있어. 각자 병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요런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그것도 예전 중세국어 시기에는 어두자음군이었던 거야. 그때는 2개의 의문이었던 거지. 지금은 1개고. 합용병서라고 하는 건 다시 나눠져서 시옷계, 비읍계, 비읍시옷계, 합용병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거. 요런 글자라든지 아니면 요런 글자라든지 아니면 비읍시옷계니까 요런 글자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 요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어쨌든 정답은 1번. 요렇게 하면 우리가 A 2번까지 문제 해결한 것이고 A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보기 내용 보면 정답 나오는 거니까 일단 보기 내용 찾으러 자. 식물이 식물로 발음되는데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좋은 위치나 방식 중에 무엇이 바뀐 건가요? 라고 했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다 줬으니까. 그러면 이 2개의 여기 표기와 여기 발음을 비교해 보면 여기는 기역, 여기는 이응. 그래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다. 물론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달라진 거라는 거고 이건 비음화라는 것까지 이미 알고 있어야 돼. 하지만 여기 있는 기역 그리고 뭘로 바뀌었어? 여기 있는 이응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무엇이 바뀐 건가요? 그럼 좋은 방식이 달라진 거지. 아래로. 종 위치는 그대로잖아. 여기 있던 연구개음을 여기 있던 양순음이나 여기 있던 연구개음을 여기 있던 치조음으로 발음하지 않았다고. 그냥 연구개음 그대로인데 좋은 방식만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었다. 비음이 되었다. 이게 비음화야. 그지? 자, 그러면 이 표는 국어자음을 좋은 위치와 좋은 방식에 따라 분류한 자음체계의 일부입니다. 식의 기역이, 저 식물의 식의 기역이 물의 미음 앞에서 이응으로 발음되지요. 이미 앞에서 다 언급한 거야. 이와 비슷한 예들로는 입는,
뜯는 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세 경우 모두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뭐가 달라졌어요? 앞에 있는 자음의 조음 방식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1번. 굉장히 쉬운 문제야. 사실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줬기 때문에 얘는 눈 감고 풀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쉬운 거지. 근데 위에 보시면 얘도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문제였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평가 문제들을 보면 이런 식이야. 이 얘기는 뭘 반증하는 거야?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나오는 문제가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건 의문과 관련된 쉬운 문제들이니까. 자, 이제 A0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했어. 적절한 것만 고르면 되지 뭐. 그지?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에는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이 변하기도 합니다. 다음 단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자음 체계를 참고해서 설명해 볼까요? 라고 해놓고 얘가 이렇게 발음된다라고 하는 걸 다 알려준 거야. 다 알려준 상태로 이렇게 표가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1번 선지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면 돼. 맛이를 발음할 때 일부러 맛이라고 발음했어. 선생님이 맛이라고 안 하고. 맛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는 조음 위치만 한번 변합니다라고 했단 말이야. 자, 얘를 보자마자 디귿이 이를 만나서 지읒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구개음화라는 걸 아셔야 돼. 그걸 모르시면 힘든 거야. 그러면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어. 여기 있는 디귿이 여기 있는 지읒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조음 위치 달라졌고 조음 방법 달라졌어. 그죠? 그러면 조음 위치만 한번 변합니다라고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지. 적절한 걸 골라야 되니까 1번은 답이 안 돼. 그러면 또 바로 2번 선지로 넘어가 볼게요. 꽃눈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위치만 두 번 변합니다라고 했어. 뭐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워놓고 말하자면 꽃눈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얘로 달라졌어. 치읓이 니은으로. 그럼 치읓 어디 있어? 여기. 니은 어디 있어? 여기. 그러면 자, 경국의 음이 치조음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조음 방법으로는 파찰음이 비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조음 위치만 두 번 변했습니까? 아니지. 조음 위치는 한 번 변했고요. 조음 방법이 달라졌어요. 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역시 틀려. 쉬운 거야. 그지? 이렇게 가면 돼. 그 다음에 3번. 강릉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 여기 보시면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어. 그지? 그러면 자, 리을 어디 있어? 여기. 니은 어디 있어? 여기. 그러면 얘도 역시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조음 방법만 한 번 달라진 거야. 조음 방법만 한 번 그대로 써 있네. 정답은 당연히 3번. 어렵지 않잖아. 그지? 뭐 쉬운 개념인 거잖아. 이 정도쯤 할 수 있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그대로 역시 동일하게 4번도 한번 가볼게. 실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위치가 변한 후에 조음 방법이 변한대. 자, 여기 보시면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 그러면 역시 얘는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런데 뭐라고? 조음 위치가 변했다고?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았지. 틀렸어. 표를 보고 달라진 걸 확인해서 동그라미 쳐서 어디가 어떻게 변했는지만 찾으면 정답 나와. 굉장히 쉬운 문제. 5번. 앞날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이라고 했어. 얘도 어떻게 달라졌는지만 봐봐. 얘가 일로 달라졌어. 그지? 피읍이 미음으로. 자,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방법이 변한 후에 조음 위치가 변한데,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단어의 경우는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서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발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알아야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난다. 이건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피읍이 뭐가 되었다는 거야. 여기 있는 미음이 되었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만 달라진 거지. 이렇게만. 자, 그러면 조음 방법이 변했냐? 조음 방법 변했어. 조음 위치가 변했나? 조음 위치 안 변했지. 그러니까 조음 위치가 변합니다가 틀려서 정답은 3번. 굉장히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지? 자, 4번 문제까지 됐으니까 바로 A05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보기를 참고해서 철수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요 얘기 하나만 들릴게. 자, A05번 문제에서는 요렇게 모음 분류표를 줬네. 자, A04번에서는 자음 분류표를 줬었네. 선생님 그러니까 자음 분류표하고 모음 분류표는 이렇게 보기 박스에 나오니까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상당히 애매한 얘기를 해볼게.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요거를 더 쉽게 말해볼게. 선생님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자, 어떤 게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암기가 먼저, 이해가 먼저.
인터넷 뒤져보시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한테 한번 다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선배들한테도 물어보시고 사촌들한테도 물어보시고 부모님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이상하게 모두 다 이해가 먼저라는 동일한 답변을 해줄 겁니다. 과감하게 선생님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암기가 먼저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해보세요. 자, 전설모음이라고 하는 건 혀설자의 앞전자고요. 후설모음이라고 하는 혀설자의 뒤우자예요. 이 모음을 발음해보고 모음을 발음해볼게 지금 선생님이. 혀의 앞쪽에서 소리가 나고 혀의 뒤쪽에서 소리가 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진짜 신기한 겁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아니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되겠지. 그런데 그것이 체감이 안 된다고. 라고 하는 순간 도대체 공기의 흐름이 입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느끼거나 아니면 그것이 평순이다, 원순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쉽지. 평순이라고 하는 건 입술 순자를 써가지고 입술이 양옆으로 평평해진다를 의미하는 거고 원순은 동그랗게 달라진 거죠. 이건 평순, 원순은 우인 거니까 입술이 동그랗게 되지. 오 하면 동그랗게 되고 요거는 되는데 이하고 의가 전설, 후설로 구분이 잘 안 된다고. 선생님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거야.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시간에 암기를 먼저 해봐. 그냥 이 표를 외워두시는 거지. 이 표를 한 번만 외우고 수능 끝날 때까지만 기억하시면 반복적으로 이 표가 기억이 안 날 때마다 순차적으로 계속 외워주시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있잖아. 이해가 필요 없지. 내 머릿속에 얘가 있으면. 그래서 선생님은 이해보다 암기를 먼저 해봐라 라고 하는 걸 추천하는 편이야. 머릿속에 이 표가 있으면 언제 어느 때고 이 표를 떠올려서 다시 떠올려서 계속해서 외우면 돼.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이 표를 찾아서 보고 싶으면 도대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야? 스마트폰 있으면 다 된다고? 아니야. 그러니까 이 표를 좀 암기해 두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에 계속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단모음 체계표 이렇게 있고요.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일단 철수의 말부터 먼저 확인하면 정답 나올 테니까 철수의 말. 자, 영희야, 넌 개와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니? 난 잘 안 돼서 말할 때마다 머뭇거리게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 건데 개는 여기, 개는 여기. 그럼 차이가 지금 뭐냐면 이렇게 화살표 할 필요 없겠구나. 그치? 요건 중모음이란 얘기고 요건 저모음이란 얘기야.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혀의 높이 옆에 입의 개폐. 폐모음, 반개모음, 개모음이 뭔지 잘 모른다 치더라도 얘를 외우시고 나서 이해하면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중모음과 저모음이라고 했는데 중모음은 혀의 높이가 중간에 있다는 거고 고모음은 혀의 높이가 높이 있다는 거고 저모음은 혀의 높이가 낮다는 얘긴데 혀가 어디 붙어 있어? 아래 턱에 붙어 있어.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혀가 낮아지지. 혀를 중간 높이보다 낮게 만들려고 하는데 입을 안 벌리고 낮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한번 해보셔. 안 되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입을 벌릴수록 혀가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 얘를 더 입을 크게 벌려야지. 그래서 개가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개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야 돼 라고 했는데 동그랗게 오므리면 안 돼. 둘 다 평평한 거야. 개를 발음할 때는 개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를 낮추어야 해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겠지. 지금 설명에 의해서. 그렇지? 정답 2번이야. 깔끔하게 나와. 그 다음에 3번 선지 또 바로 가봅니다. 자, 개를 발음할 때 개와 달리 소리내는 동안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 돼 라고 했는데 자,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게 단모음입니다. 우리는 모음을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분을 하지요. 그죠? 단모음이 10개고요. 이중모음이 11개예요. 단모음 10개 기억하기가 엄청나게 쉬워요. 요 10개가 단모음입니다. 왜? 여기 써 있잖아. 단모음 체계. 단모음 10개, 나머지 모음 11개가 이중모음. 아주 쉽습니다. 그죠? 자, 4번. 개를 발음할 때는 개에 비해 입술을 더 평평하게 하고 입을 조금만 벌려야 해 라고 했단 말이야. 얘는 또 무슨 얘기일까? 라고 했는데 입술을 평평하게 한다는 건 평순이야. 더 평평하게 한다는 건 없어. 평평하게 하거나 동그랗게 하거나. 요 차이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선지. 개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다는 느낌으로 발음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일까? 요거지.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다. 혀의 최고점이 뒤에 있다. 요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전설 모음이기 때문에 요 얘기는 적절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지. 정답은 2번. 자, A06번으로 갑니다.
고개를 바탕으로 단모음의 변별적 자질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얘는 일단 이렇게 해놓게. 왜 그러냐면 또 여기서 이 말이 익숙하지 않을 거야. 이 변별적 자질이 뭘까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렇게 친절해. 이렇게 친절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만약에 좀 잘 안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잘 안 보이지,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어서 글씨가 너무 작아졌다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교재 안에 다 그대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옮긴 거니까. 자, 변별적 자질이란 한 음소를 이루는 여러 음성적 특성들을 별개의 단위로 독립하여 표시한 것이다. 읽으면 해야 돼. 해야 돼.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음소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래서 이해를 못하면 난감한 거야. 자, 다시 의문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냐면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먼저 분류한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어. 그죠? 자, 여기서 이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음소라고 하고 얘를 운소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외우기 정말 쉽습니다. 이거 자, 얘가 다른 말이 음소고 얘가 다른 말이 운소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이해가 돼 이게? 그러니까 암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 문법적 이론들은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자, 앞 글자만 따면 운이에요. 그럼 요거랑 동일하네. 그죠? 자, 누가 기억해도 의문을 비분절과 분절로 나눈다라고 잘 안 하고 분절을 먼저 생각하고 비분절을 나중에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뒷글자는 똑같이 소니까 운 이렇게 기억하시면 절대 안 까먹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음소를 이루는 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야? 자음이거나 모음이거나 반모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억양과 장단을 제외한 거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일단 조금 더 읽어갈게. 하나의 변별적 자질은 오로지 두 부류로만 구별해주고 해당 변별적 자질이 나타내는 특성을 가진 부류는 플러스로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이너스로 표시한다고 했어요. 자, 단모음의 변별적 자질, 후설성, 고설성, 저설성, 원순성이 뭐야? 후설모음, 전설모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그지?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원순, 평순, 원순. 요렇게. 요 내용은 읽어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지? 야, 예를 들어서 저설성이다. 저모음이야. 그러면 저모음일 때는 플러스로. 근데 저모음이 아니야. 그럴 때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어. 그런데 다른 것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야? 전설, 후설 딱 두 개야. 그지? 그 다음에 평순, 원순 딱 두 개야. 그런데 고설성, 저설성의 경우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는 걸 기억하는 순간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해야 되는 게 뭐야? 자, 고설성이 플러스라면 플러스야, 고모음일 때. 그러면 중모음도 마이너스, 저모음도 마이너스인 거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 요 정도.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이거 추가적으로 표가 하나 더 있네. 그지? 이렇게 이 표가 하나 더 있고 이 상태에서 여기부터 확인하면 돼. 그죠? 여기부터 의는 이거 마이너스 아니야. 의야. 그럼 의 여기 있어. 의 여기 있어. 의는 플러스 후설성이다. 맞지? 플러스 후설성. 그 다음에 이는 마이너스 후설성이다. 이는 마이너스 후설성. 맞지? 전설이니까. 이렇게만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적절해. 이렇게 하면 답 나와. 그죠? 이제 쉬워. 자, 아와 어는 이라고 했어. 자, 아와 어는. 그러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고 여기 있어. 그러면 저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이 서로 다르대. 왜 그러겠어? 얘는 이렇게고 얘는 이렇게겠지. 저설성의 개념으로 본다면 얘는 저모음이니까 플러스. 근데 얘는 중모음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적절하겠지. 오케이? 자,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위와 자, 위 여기 있고 우 여기 있어. 그러면 동일한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원순성과 저설성은 마이너스래. 자, 보면 원순이니까 원순성에 대해서는 플러스. 근데 저설성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겠지. 고모음이니까. 그러면 3번 역시 적절하겠지. 그지? 자, 4번 선지. 애와 오는 이라고 했어. 그럼 이거 지워놓고 자, 애 여기 있고 오는 여기 있어. 저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둘 다 마이너스로 동일할 수밖에 없겠네. 그죠? 여기 적절하고. 고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서로 다르다? 아니지. 고설성을 나타낼 때도 둘 다 마이너스겠지. 중모음이니까. 그지?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변별적 자질의 특성, 그렇지. 서로 다르지. 동일하게 마이너스 고설성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정답 4번. 하나하나 찾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애와 위는이라고 했으니까 어디 있어? 애가 여기 있고 위는 여기 있고. 자, 후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역시 둘 다 마이너스로 동일하겠지. 후설성은 아닐 테니까. 고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 그래서 정답은 4번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A06번까지 해결하면서 의문 파트의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이제 의문 변동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6문항을 살펴볼 건데 의문의 변동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의문의 변동을 같이 풀다 보니까 이런저런 설명을 해야 돼서 빨리 넘어가야 되지만 문제로 나오지 않았던 거, 이 표에서. 그래서 의문 파트에서 선생님이 높아심으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위와 여기 있는 오를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위하고 오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선생님이 단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쟤는 어떤 거 만들까? 이렇게. 친가 외가 그리고 이건 쥐, 고양이 쥐, 동물. 그러면 자, 이건 지금 단모음 체계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알고 있겠지만 단모음이라고 하는 건 발음할 때 입술 모양 그리고 혀의 위치 그리고 소리 이것들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얘를 발음해 볼게요. 이, 으, 우, 오. 선생님 변했잖아요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변했잖아요 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얘를 발음해 본다 그랬더니 선생님 입을 다물고 있다 벌리셨잖아요. 아니지. 입을 벌린 상태로 해볼게. 그러면 안 변한다고. 깜짝 놀랐습니까? 자, 다시 안 변한다고. 그죠? 그런데 얘를 발음해 보려고 그래. 얘는 이중모음이야. 그러면 입을 벌린 상태로 해볼게. 안 되지. 이상하게 안 됩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로는 가능하죠. 야, 입을 벌리면서 소리가 나거든. 그런데 이 야를 길게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발음이 끝납니다. 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 자, 그런데 얘를 한번 발음해 볼게요. 자, 쥐. 얘를 발음해 볼게. 왜가. 이상하지? 변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변한다고. 원래대로, 그러니까 이 표가 의미하는 대로, 우리의 문법적 이론이 의미하는 대로 발음을 하면 되게 이상해 보이겠지만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쥐, 요거 왜, 가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얘는 아주 편하게 그냥 다 쥐, 얘는 왜, 가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이게 앞에 있는 음절이어서 조금 어색한 것 같으면 이렇게 발음 한번 해보세요. 참 왜 이렇게 발음하죠. 왜 이렇게 발음한다고. 이렇게. 그죠? 참 왜. 안 그러면 참 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얘하고 얘의 예를 들어서 확인한 것처럼 이 두 개의 우는요. 단모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중모음으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중모음으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이 두 개가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걸 허용해 줬으니까 그 순간 단모음의 개수는 줄어든 겁니까? 아닙니까? 줄어든 거죠. 10개에서 2개 빠지고 8개로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중모음의 개수는 늘어났나요? 라고 얘기하면 잘 보세요. 쥐. 얘 발음을 잘 생각해봐. 쥐라고 할 때 이라고 하는 발음이 이중모음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중모음의 개수도 역시 늘어난 겁니다. 단모음의 개수는 줄어들었고 이중모음의 개수는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생겼다 인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냐면 단모음의 개수는 줄어들지 않았지 이거 쓰는데 이중모음의 개수는 늘어나지 않았지 이거 발음하면 이중모음처럼 발음되는데 라고 기억하는 바람에 단모음의 개수는 그대로다 이중모음의 개수도 그대로다라고 기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모음의 개수는 줄어든 거고요. 이중모음의 개수는 늘어난 거예요. 왜? 이 체계표는 발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문 파트는.
그래서 무조건 발음을 생각해요. 무조건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바로 B01번 문제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교재 23페이지 보셔야 됩니다. 보기에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고 여기가 가예요.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자, 어떤 의문이 주위에 있는 다른 의문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과 동일한 의문으로 바뀌거나 좋은 위치 또는 좋은 방법이 그것과 같은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을 동화라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요게 약간 어색할 수 있어. 왜 그런지 지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2016년 6월 모의평가 11번 문제인데 2016년 자 지금이 2021년이거든요. 우리가 2022 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거니까 연차를 생각하면 5년 전이네요. 그죠? 5년이라고 하면은 이 수능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은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만만치 않은 시간이. 5년 전 문제는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풀게 되는 문제들은 이 단어를 많이 언급을 안 합니다. 동화라고 하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동화라고 하는 걸 배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화는요.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이모음, 역행동화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동화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동화인지 아닌지 판단해보고 이유를 말해보래요. 동화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이유만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선지가 이렇게 친절해. 그러니까 선지 보면 그냥 답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역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기역이 디귿의 영향을 받아서 기역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나는 쌍기역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고. 자, 보시면 기역이 디귿의 영향을 받아서 기역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나는 쌍기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동화가 아니죠. 적절한데 동화가 아니야. 그죠? 얘는 뭡니까? 된소리되기죠. 우리 된소리되기라고 하는 현상을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경음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되게 유치한 얘기 하나 할 건데 된소리되기를 기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앞말이 기역, 디귿, 비읍으로 끝나고요. 뒷말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으로 끝나면 뒤에 있는 5개의 절이 요 음운이 된소리로 발음됩니다. 그죠? 지금 확인해 보시면 여기가 디귿이고 여기가 기역이잖아요. 디귿과 기역이 만나서 얘가 쌍기역이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 구두수선하는 곳에 구두방이라고 하죠. 구두방에 가면 구두방 주인이 구두를 수선하러 온 손님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구두 벗어줘. 이렇게. 그래서 구두방 구두 벗어줘. 이렇게 기억하시면 가장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유치한 말들을 하게 되는지 이해하죠. 그죠? 이해보다 암기가 우선이다 라는 선생님의 모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일단 동화가 아니야. 된소리되기야.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히읗이 기역의 영향을 받아서 히읗과 거센 소리라는 점이 같은 키읔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설명은 적절해. 설명은 적절한데 영향을 받아서 바뀐다라기보다는 플러스 형태인 거지. 그럼 이렇게 바뀐 거야. 그죠? 이건 동화가 아니죠. 이건 뭐라고 합니까?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합니다. 자, 이거 지워볼게요. 거센 소리 되기. 거센 소리를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격음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격음화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유기음화라고 합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문법 실전편이야. 여기까지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요 거센 소리 되기를요, 되게 유치하게 어떻게 외우시는 게 제일 좋은지 말해보자면 구두방에 가면 제일 먼저 구두방 주인이 뭐라고 한다고요? 구두 벗어줘. 그러면 손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구두 벗자. 이렇게. 구두 벗자. 이렇게. 네, 구두 벗자. 웃어주면 돼. 그 다음에 외울 게 없어요. 그래서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두를 벗었는데 구두 속에 털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털. 짐승의 털인 것 같아. 딱 잡아보니까 피카츄 털이네. 이렇게. 유치하지만. 네, 그래서 이건 순서대로 안 돼요. 그런데 피카츄 털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생각할 필요 없이 얘는 제일 가까운 거센 소리를 딱 생각하면 뚝 떨어지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화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 디귿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니은이 티읕의 영향을 받아서 티읕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나는 리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어요? 요게 자음군 단순화죠.
자음군 단수나. 그래서 요 티읕 탈락하고요. 리을만 남은 상태에서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에 영향을 주니까 뒤에 있는 니은이 앞에 있는 리을에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 이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동화현상은 맞거든요. 동화현상은 맞는데 니은이 티읕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죠. 티읕이 탈락한 뒤에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틀렸고요. 리을은 동화래요. 왜냐하면 비읍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읍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과 콧소리라는 점이 같은 미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동화현상이 적절하고요. 설명도 적절해요. 정답 4번 되는 건데 이것도 있잖아요.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지금 방금 밑에서 설명할 때 콧소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울림소리라고 하는 범주를 생각할 때 울림소리는 흔히 우리 이렇게 많이 기억하죠. 그죠? 이렇게 4개. 그죠? 미음, 니은, 이응, 리을. 그럴 때 이렇게 자르죠. 잘라가지고 요 앞에 있는 3개를 뭐라고 해요? 비음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1개를 뭐라고 해요? 유음이라고 하죠. 얘를 우리가 한글로 바꾸면 흐름소리고요. 얘를 우리가 한글로 바꾸면 콧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왜 콧소리고 얘가 왜 흐름소리냐라고 하는 정도는 아시죠? 그죠? 자, 미음하고 니은하고 이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음들은요. 코를 막는지 막지 않는지의 유무와 상관없이 발음이 일정하게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바 코를 막아볼게 선생님이요. 바 동일하다고요. 다다다 가가가 동일한데 얘 해볼게요. 마마마 소리가 달라지죠. 나나 그럼 마나 해볼게요. 마나 콧소리가 난다고. 그죠? 이걸 콧소리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코로 바람을 내뿜으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코를 막는 순간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콧소리예요. 얼마나 쉬워. 기억이 안 나. 코를 막고 발음해보면 돼요. 그죠? 얘는 왜 흐름소리예요? 자, 선생님이 이상한 짓을 하나 할 겁니다. 지금 자, 요것만 가능하죠. 그죠? 자, 이건 리을만 가능해요. 이걸로 해볼게요. 무무무는 안 되거든요. 이게 흐름소리야. 부드럽게 흘러가는 듯한 소리. 밝고 경쾌한 느낌.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 파란 색깔 겉모습에 하얀색 바지와 하얀색 모자를 쓰고 다니는 입고 다니는 그 괴물 같은 거 뭔지 아세요? 스머프인데 선생님 어렸을 땐 이게 재밌는 만화였는데 요즘 친구들 잘 모르더라고요. 스머프 노래가 OST를 보시면 랄랄라랄랄라 이렇게 해요. 밝고 경쾌한 느낌이잖아. 요거는 이제 고전 시가로 가지고 가면 청산별곡의 후렴구가 어떻게 됩니까?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가장 많이 사용된 자음이 뭐예요? 리을. 그래서 청산별곡의 후렴구는 밝고 경쾌한 느낌. 이렇게 유음의 사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적절하니까 정답 4번으로 찾았고요. 5번은 뭐가 적절하지 않은지만 봅시다. 자, 미음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비읍이 디귿의 영향을 받아서 비읍이 디귿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건 어떤 형태야? 일단 자음군 단순하지. 그죠? 자음군 단순하. 그래서 얘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탈락한 뒤에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잘못했어. 영향을 받아서 디귿과 동일한 소리인 디귿으로 바뀐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디귿과 동일한 소리인 디귿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리을만 남았고 여긴 쌍디귿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된 소리가 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5번도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B-02번 가볼게요. 보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활용해서 현대의 구개음화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시간 조금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선지 먼저 한번 볼게요. 기역을 보니까 디귿이나 티읕이 끝소리일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군. 그렇지. 지금 끝소리잖아요. 그죠? 끝소리고. 뒤에 있는 형식 형태에서 이를 만나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군이라고 하면 적절하겠죠. 그죠?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니은을 보니까 티읕이 특정한 모음과 만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군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얘는 지금 구개음화가 일어났고 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얘는 연음이잖아. 그냥 티읕이 연음되어 버렸으니까. 자, 을을 만나니까 연음이고 이를 만나니까 구개음화구나. 그럼 자, 특정한 모음을 뭘 얘기하는 거야? 이 모음을 얘기하는 거지. 아, 특정한 모음과 만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구나. 요거 알 수 있고요. 우리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거 하나 뭐예요? 구개음화는 디귿과 티읕이요. 이나 반모음 이와 결합하면 지읒이나 치읒으로 달라지는 구개음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특정한 모음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일단 적절하고. 3번 갈게요. 3번. 디귿을 보니까 디귿 뒤에 히읗 탈락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데 자, 만약에 얘가 탈락해서 구개음화가 일어났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자, 이 단어가 히읗 탈락한데 그러면 이렇게겠지?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종 발음이? 그죠? 디귿하고 이가 만나면 지읒이 되는 거니까. 근데 얘가 이게 최종 발음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적절한 건 어떤 거야? 이 상태에서 디귿과 히읗이 결합해서 하나의 의문으로 인접한 두 개의 의문이 제3의 의문으로 달라지는 거센소리 되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티읕과 여기 있는 이는 원래 한 개의 형태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읓이 된 거야. 아,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현상이야? 거센소리 되기에다가 국외음화가 일어난 거죠. 한 번의 축약과 한 번의 교체가 일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탈락할 때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첫 소리에 있는 히읗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에요. 리을을 보니까 티읕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형식 형태소지요. 근데 얘는 실질 형태소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얻어가야 되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요걸 제일 많이 얘기하죠. 요렇게. 그죠? 자, 요게 선생님은 밭이랑 논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 이랑이라면 조사예요. 조사라면 형식 형태소죠. 자, 의문을 공부하고 의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형태소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은요. 의문 파트부터 중세우어까지 싹 공부한 다음에 이걸 머릿속에서 필요할 때 쏙쏙쏙쏙 가지고 와서 다 결합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죠? 자, 얘는 형식 형태소야. 그러면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국외음화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 뒤에 있는 이랑이요. 반니랑이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밭에 가서요. 선생님이 갑자기 바닥에 털퍼덕 엎드려가지고 이 밭을 이렇게 보는 거야. 옆에서 누워서. 그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씨앗을 심는 거고요. 일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물 주는 거지. 그죠? 이걸 이랑과 고랑이라고 해요. 그럴 때 이랑이라면 얘는 명사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요. 그 다음에 니은 첨가요. 그죠? 그 다음에 비음화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실질 형태소하고 결합할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얘 적절합니다. 얘가 정답이었고 얘 적절했고 얘 적절했고. 그죠? 미행을 보니까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얘하고 다른 형태소고요. 얘는 여기 하나의 형태소죠. 그러니까 여기서 견지다라고 안 하는 거야. 쉽죠,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 문제에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얘기한 이유가 뭔지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힘들지 않죠? 괜찮아요. 아마도 선생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 절대 1시간 안에 안 끝납니다. 문제가 수가 많아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써 있어. 중세의 국외음화가 아니라 현대의 국외음화라고 했다고. 그죠?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단어 하나 적어 볼게요. 이렇게. 요거 뭔지 알아요? 요거? 뭔지 모르면 안 되는데? 우리 훈민정음 배웠잖아요. 그죠? 나라의 말싸미 듀귀과 달라라고 할 때 나오는 듀귀예요. 중국이죠, 중국. 만약에 이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요걸로 합시다. 요거. 밤중이에요. 밤중만 이렇게 써 있으면 밤중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만 좀 생각해 볼까요? 얘만. 가운데 있는 유라고 하는 이중 모음은요. 반모음 우에다가 이거 뭐 아실 테니까 이런 거 얘기 안 해야 되겠다. 그죠? 반모음 이에다가 우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반모음 이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반모음 이하고 여기 있는 디귿하고 결합해요. 그럼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읒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요. 됐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그죠?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나 얘기해 볼게요. 현대의 국외음화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티읕하고 여기 있는 여하고 만나면 국외음화가 일어나요? 아니요. 여기 있는 여는요.
반모음 이에다가 단모음 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있는 티읕과 여기 있는 이가 결합을 합니다. 그죠? 그럼 구개음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됐어요? 됐어요. 되긴 뭐가 돼요? 뭐가 이상하잖아 지금. 그 이상한 게 보여야 돼요. 자, 이 글자가 최종 발음이고 이 글자가 최종 발음이야. 뭐가 이상합니까?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안 보이면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이제. 자, 보세요. 여기서는 요 단모음 반모음 이가 디귿과 결합했어요. 그래서 구개음화가 일어난 걸로 보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에 우모음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왜 여모음이 들어오지? 얘랑 결합하는데 사용된 것과 상관없이 이 모음은 원래 이 형태니까 그대로 써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바꾼다고. 이게 뭐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하신다면 구개음화는 중세국어 시기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대국어 시기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중세국어로 표기된 이러한 단어를 현대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현대에 존재하는 구개음화 현상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적용을 하는 거야.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얘는 억진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현대에는 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현대하고 중세국어하고 다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시지 못하시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냐면 시험 문제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공시적 구개음화, 통시적 구개음화. 통시라고 하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구개음화를 말해요. 공시적 구개음화라고 하면 현대의 구개음화를 말하는 거겠죠.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3번 문제 넘어갈게요. 보기 1을 활용하라고 그랬고요. 보기 2의 음운 변동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요게 보기 1, 요게 보기 2예요. 그죠? 내용 보고 확인하면 되는 건데 기역은 첫 음절 끝에 파열음, 요 기역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첫 음절 끝에 파열음 기역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뒤의 자음과 결합해서 유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했거든요. 유음은 여기 있는데 유음으로 바뀐 게 아니라 비음으로 바뀌었네.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이응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적절하지 않네요. 그죠? 적절한 걸 골라야 되니까 답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니은은 여기 있어요. 그죠? 유음 여기 있는 유음이 그죠? 앞뒤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비음은 얘를. 그죠? 얘를 얘기하는 거야. 얘가 앞뒤 비음의 영향을 받았대요. 아니지. 유음이 앞뒤. 이 유음이 앞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죠? 적절하지 않아가지고. 그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비음이 앞에 있는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여린입 천장 소리가 여기 있죠? 여기. 디귿이니까 여기. 여린입 천장 소리가 아니잖아. 얘는요, 잇몸 소리가 센 입 천장 소리로 발음되었다. 구개음화 현상이니까. 그죠? 이해하죠? 그죠? 그래서 여린입 천장 소리가 아니니까 틀렸고요. 그죠? 4번 갈게요. 4번. 기역과 니은에서 좀 지워놓고 갑시다. 자, 기역과 니은에서 변동된 음운은 좋은 방법이 변했다. 자, 얘는 비음화, 얘는 유음화. 비음화하고 유음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달라지는 게 맞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니까 좋은 방법이 달라집니다. 정답 3번이네요. 4번이네. 그죠? 4번. 그 다음에 5번. 니은과 디귿에서 변동된 음운은 좋은 위치가 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좋은 방법이 달라진 거고 얘는 뭐가 달라진 건지 얼마나 쉬운지 가볼게요.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가 모두 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위치가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B04번 갈게요. 보기를 참고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또 나왔죠. 동화현상이라고. 그죠? 자, 지금 이거 B04번이니까 2014학년도 3월 학평.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화라고 나와요. 그죠? 옛날 거라서. 근데 이제 언제든지 동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기 박스에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아는 둬야 돼요. 그죠? 한 음운이 인접하는 다른 음운의 성질을 닮아가는 현상이에요. 동화에는 니은, 미음 앞에서 기역, 디귿, 비읍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있고요. 리을의 앞뒤에서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유음화가 있어요. 끝소리가 디귿, 티읕인 형태소가 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랑 만나면 이것이 이렇게 달라지는 구개음화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동화 안에 뭐가 있는지 설명했었죠. 그죠?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죠? 자, 얘는 이렇게 발음해야 된대요. 맞죠?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자, 이 비읍이 이 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비음하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발음해야 된대요. 얘하고 연합해서 치읓으로 달라지는 구개음하죠. 얘는 이렇게 발음해야 된대요. 이렇게 발음하지 않겠죠. 아니, 난리가 났어. 이렇게 발음 안 하잖아요. 얘는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난리가 났어. 그죠? 얘는 유음하잖아요. 그죠? 정답 3번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땀바지는 땀바지로 발음해야 된다. 얘가 얘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구개음 하겠죠. 그 다음에 먹는다는 먹는다래요. 얘가 얘의 영향으로, 그죠? 기억이 니은의 영향으로 이응으로 달라지는 비음화예요. 정답 3번.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B05번 갈게요. 보기의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나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음절의 큰 소리 규칙하고 된소리 되기예요. 지금 우리 교재를 보시면 얘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렇죠. 24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이 문제를 딱 볼 때 여기하고 여기가 색깔이 다르지 않아요. 아, 당연하지 않겠어요. 시험지는 흑백인데, 그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된소리 되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색깔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죠? 내용은 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된소리 되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두빵, 구두버섯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보세요. 구두빵 뒤에 구두버섯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개가 모두 일어나는 걸 고르래요. 자, 얘 해볼게, 얘. 얘는 얘가 얘로만 달라졌어. 그죠? 얘는 이렇게 합시다. 임의적으로. 그죠? 얘는 B만. 그죠? 자,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가 얘로만 바뀌었어.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덮개가 덮개가 됐어요. 달라진 거 뭐 있습니까? 얘가 얘로 바뀌었죠. 그죠? 요거 지금 뭐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얘가 왜 얘가 됐습니까? 얘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구두방의 비읍과 구두버섯주의 기억. 그죠? 그럼 얘는 A, B. 그러니까 정답 3번이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요. 권권력이야. 그러면 얘 뭐예요? 된소리 되기. 그죠? 그다음에 요거 뭐야, 요거. 얘의 영향으로 얘가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비음하잖아. 그죠? 비음하니까 여기에 어차피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만 나온 거야? B만 나온 거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붙이다라고 하는 건 구개음하잖아요. 왜 선생님 쓰고 있는지 알겠죠? 여기는 A도 없고 B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는 B에다가 비음하였고. 정답은 3번이겠죠. 그죠? 자, B06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음운 변동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뭐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잘 골라봅시다. 자,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구두빵 더하기 구두버섯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말고 또 있다고. 이렇게 있다고요. 그죠? 어간의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어미의 첫 소리 기역 디귿 비읍 미안해요.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오면 된소리로 발음한다. 자, 넘고 같은 거 적어놨는데 이게 허그 안따. 그죠? 그러면 안따잖아 발음이. 그죠? 여기 미음이 나왔는데 니은이 얘가 없어갖고 니은의 얘를 적어드린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관형, 사형, 리을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이렇게 발음하잖아. 만날 사람 이렇게 하죠. 만날 사람 안 한다고. 그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어요. 한자어, 리을 받침. 한자어 리을 받침음은 된소리 되기를 바람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이게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예요. 칡뿌리가 굉장히 이렇게 막 얽혀 있잖아요. 등나무가 왜 이렇게 햇볕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 가보면 되게 많이 얽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엉켜 있는 걸 갈등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게 한자어예요. 그래서 이게 발음해 보세요. 갈등이라고 안 하죠. 갈등하지 발음. 그죠? 갈등.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다양한데 왜 아까 구두빵 구두버섯조만 얘기해 줬어요? 구두빵 구두버섯조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외우실 필요가 없다고요. 나머지 것들은 시험 문제로 나오면 보기 박스에서 이렇게 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 하나 해볼게요. 자, 이거 지우고.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음운의 변동은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하고요. 요거 하고요. 두 개 지금 음운의 변동을 적용해서 발음되는 대로 적어보세요.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적었죠? 자, 일단 정답부터. 자,
이렇게 적으면 정답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야. 만약에 틀렸다.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자, 소리 내면서 적어봤나요? 색연필 이렇게 소리 냈냐, 직행열차 이렇게 소리 냈냐는 거예요. 소리 내면서 발음하면 음운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배운 적이 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잘못된 방식이에요. 소리 내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발음을 믿지 못하죠. 지금 선생님의 발음도 100% 완벽한 발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발음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발음대로 따라가서 적어놓고 이것이 음운의 변동이 맞아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건.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규칙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해가지고 소리 나는 대로 썼는데 맞았는데요? 운이 좋은 겁니다. 정말입니다. 운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 단어 두 개를 그간 많이 보아온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 적은 두 개 단어는 평가원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로 기출 문제를 살펴볼 때 정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이거 두 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외우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을 외우셔야 돼요. 규칙을 외우시는데 다른 건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면 안 되는데 된소리 되기만 소리 내보세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된소리 되기를 소리를 못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언을 사용하는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조차도 얘 발음해보세요. 국밥 아니지, 뻗다 아니에요, 넘고 아니야, 할 수는 만날 사람 이렇게 안 한다고요. 이건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다 됩니다. 된소리 되기는 발음하는 대로 가면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죠? 그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일단 답 찾아갈게요. 자, 기역부터 딕은 모두 특정한 음운 환경에서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군 이라고 얘기했는데 얘하고 모두 특정한 음운 환경에서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죠? 자, 밤길이 밤길로 발음되는 건 기역에 해당하는 것이겠군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여기 기역에 여기 밤길에 이 미음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밤길이 밤길로 발음되는 건 니은에 해당하겠군. 그럼 맞을까요? 아니죠. 왜? 이 밤이라고 하는 건 용언의 어간이 아니라 명사예요. 그죠? 밤길이 되는 게 어떤 현상인지에 대한 걸 설명할 건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지금 뭐냐면 앞에 있는 음절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예요. 그죠? 울림소리 뒤에 구두빵 구두버섯조는 된소리 되기고요. 울림소리 구두버섯조는 사이소리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또 해드릴게요. 자, 재밌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밌다라고 표현하는 거 말고 무슨 표현이 있겠어요. 그죠? 자, 사이소리 현상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수능 특강 연계 교재를 넘겨보세요. 사이소리와 관련된 이론 설명이 나와 있는지. 없죠. 그죠? 확인해 봤어요? 없습니다. 작년 수능 특강 교재 혹시 있어요? 넘겨보세요. 없습니다. 재작년 수능 특강 교재 혹시 있으세요? 넘겨보세요.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법 이론서 중에 좀 두툼한 거 말고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왜 없는지? 이론 설명에서 빠졌어요. 애매하거든. 그런데 문제로 나옵니다. 이렇게. 재밌죠? 이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자세히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요. 여기까지만. 자, 왜 그런지 얘기 한 번만 해볼게요. 그래서 시간 걸릴 거라고 한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된소리 되기 하고요. 사이소리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두빵 구두버섯죠. 울림소리 구두버섯죠. 그죠? 요건 기억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배. 타고 다니는 배. 그죠? 물 위에서 가는 배. 배 뒤에다가 배 운전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사공이요. 그죠? 이렇게 결합한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린 얘를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얘를 이렇게 발음하죠. 사이시오 표기가 들어가요. 뱃사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뱃사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음운의 변동으로 어떻게 변동이 되니? 라는 걸 물어보시면 시옷이라고 하는 요 종성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끝소리 규칙의 대표형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가 뭐야? 여기 있잖아. 그럼 얘가 뭡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발음이 이렇게. 그죠? 이거 무슨 현상이에요? 된소리 되기요. 그죠? 그런데 원래 이거잖아요. 원래 이거잖아. 시옷은 그냥 표기만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보면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번 발음해봐요. 자, 뱃사공이 맞는지 배사공이 맞는지 둘 다 맞거든요. 이것도 허용하고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허용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 상태로 와보세요. 그럼 여기가 지금 뭐예요? 울림소리죠. 아니,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 울림소리는 몇 개예요? 25개예요. 플러스 모음 21개 몽땅 다 울림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 울림소리 뒤에 시옷이 왔네요. 그럼 얘는 사이소리죠.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사이소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된소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헷갈리죠. 그래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사이소리는 울림소리 더하기 굳어버서줘야 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얘는 볼 때, 아, 이건 울림소리 뒤에 기억이 왔으니까 얘는 된소리 되기에 들어가는 기억, 니은, 디귿 다 안 되고 얘는 사이소리.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는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고. 사이소리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그죠? 요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껴안다를 보시면 니은의 예래. 그럼 이건 하긴 되지. 여기 니은 받침 보이니까. 그죠? 여기. 디귿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그렇지,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적용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발음되는 걸로 봐서 디귿과 달리 관형사형 니은 뒤에서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 건 그렇지. 얘가 관형사형 니은이잖아요. 기쁘다에 니은 붙여가지고 뒤에 있는 소리를 꾸밀 수 있는 관형어의 형태로 만들어준. 그죠? 니은이 전성음이잖아. 여기 있는 리을의 관형사형일 때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데 니은일 때는 일어나지 않지. 누가 봐도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아니까 다 일어나지 않는군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죠. 그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정답 2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제일 첫 번째 1강을 들으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12문제 해결한 거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해봤으니까 느낌이 올 거예요. 아, 내가 문제를 먼저 풀어야만 하는 거구나. 그래야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을 내가 문제를 풀 때의 사고 과정과 비교할 수 있겠구나. 잘못된 점은 무엇이고 빨리 갈 수 있는 점은 무엇이고 추가적으로 알아야 하는 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구나. 요걸 아셨다면 2강부터 완강까지 목차 확인하시고 문제 잘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로 따라오셔야 효과가 극대화될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진행하고 2강에서 또 함께 합시다. 2강에서 만나요. 안녕.